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의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고 방광염이 생기는데 자꾸 재발해요. 이럴 때 여러분은 방광염이니까 비뇨기과를 가시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광염이 자꾸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학자와 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단어가 GSM입니다. GSM은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 GSM인데요. 이거는 갱년기란 말이에요. 폐경 후에 제니토, 여기는 생식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리너리는 소변. 그러니까 갱년기 때 생식기와 방광에 생기는 어떤 증상들, 이거를 GSM이라고 합니다. 오늘 왜 여러분이 방광염이 갱년기가 됐는데 자주 생기고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갱년기의 정의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할 때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이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폐경 전후, 그리고 아예 그 이유를 폐경이라고 합니다. 폐경은 우리나라 나이는 지금 평균 만으로 49.7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세 전후에 난소 기능을 상실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 시기를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보면 F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적어도 한 40 이상이면 컨펌이고 23이 넘으면 갱년기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갱년기 여성의 비뇨생식기 질환, 특히 비뇨기계 질환이 약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애를 다 낳고 산부인과에 더 이상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광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됩니다. 30%. 3명 중에 한 분이 이런 비뇨기, 그러니까 소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오시게 됩니다. 갱년기의 소변 증상이 얼마나 다양하냐면 일단은 소변이 굉장히 자주 마렵습니다. 하루에 8번 이상 누면 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 단뇨.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소변을 본다. 그럼 야간 단뇨라고 진단을 하고, 요실금. 복압성과 절박성이 있는데 복압성은 배에 압력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새는 거.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줄넘기를 하거나 등산하거나 이럴 때 소변이 새는 걸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하는데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팬티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을 넣어버리는 거, 이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 급박요라고도 하고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잔뇨, 오줌을 넣는데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 체크를 했는데 50cc가 넘는다. 그러면 잔뇨가 있다고 하고, 이런 분들 특징은 소변을 넣는데 시원치 않다, 또 마렵다, 그리고 소변 검사했는데 잔뇨가 많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한 사람들은 물 한 잔만 마셔도 걷기만 해도 소변이 넘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뇨,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데 특히 요도 주위에 빨갛거나 아니면 아무 증상이 없는데 피검사만 하면 혈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위축성 방광염의 한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변요통, 소변을 올 때 짜릿짜릿하고 불편하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온 신경이 요도 있는데 가 있죠.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소변 볼 때 보통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거.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소변이 오랫동안 차 있을 경우, 특히 이 잔뇨가 있는 분들은 냄새가 나기가 쉬운데 소변을 넣고 다 시원하게 봐야 되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소변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관계만 하면 계속 방광염이 재발해요. 이것도 갱년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탈출해요. 자궁이 탈출하면서 같이 탈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탈출하는 경우가 없지만 이런 경우도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고 이것도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축성 요도요. 본인은 계속 염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방광염이라고는 하는데 소변 검사를 하면 균은 없고 자꾸 소변이 불편하고 이럴 때 위축성 요도염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흔한 증상이 모두 갱년기가 되면서 소변에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상이 갱년기가 되면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본인은 성관계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방광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증상을 다 모아봤더니 너무나 많은 증상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10가지 증상이 있죠.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신드롬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거를 모아서 붙이고 이거를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증후군. 그래서 폐경이 된 다음에 이 뭔가 성관계하고 관계 있는 외음부, 생식기와 그리고 소변에 대한 증상이 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GSM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GSM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비뇨, 생식기, 갱년기,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음부, 질, 하부 요로의 어떤 물리적인 변화, 성관계나 아니면 자극이나 소변 볼 때 닦았을 때 이런 자극과 관계된 갱년기 증상 및 징후를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G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는 생식기 증상으로 뭐가 있냐? 질이 건조해요. 성관계를 안 해도 자결감이 있어요. 걸을 때 이렇게 쓸리면서 따가워요. 자극이 자꾸 돼요. 이런 증상. 그 외 성적인 증상으로는 질이 건조하기 때문에 윤활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불편하고 통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성관계도 생기고 소변 볼 때도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관계를 피하게 되니까 성기능 장애가 생기겠죠. 비뇨기 증상으로는 아까 말했던 절박뇨, 빈뇨, 야간단뇨, 요실금, 파강염 이런 모든 것. 그래서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생식기 증상, 성적인 증상, 비뇨기 증상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결국은 이 갱년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GSM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위축성 질염, 위축성 요도염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위축성 질염이다. 질하고 외음부가 위축이 됐다. 그러면 이 부위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축성 요도염이다. 그러면 방광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전체 증상을 아우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겠죠. 치료할 때 이거는 산비과에 오고 이거는 비뇨기과 가고 또는 이것 때문에 산비과에 오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폐경기 에스트로겐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위축성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갱년기하고 그리고 에스트로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이 GSM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증상과 징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식기가 건조하고 성행위 중에 윤활이 안 되고 성행위 중에 불편하고 통증이 있고 성관계만 하면 피가 비치고 그리고 성적으로 흥분이 잘 안 돼요. 오르가슴도 안 되고 욕망도 없어요. 그리고 외음부나 질을 자극했거나 이럴 때는 막 따가워요. 그리고 가려워요. 소변 볼 때 아프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급하고 이런 증상. 그 외에는 수분이 감소해요. 그리고 탄력도 감소하고 소음순이 흡수가 되면서 색깔도 핑크빛이 아니고 창백해지면서 그리고 염증이 잘 생기니까 빨개지고 질주름이 없어져요. 밋밋한 질주름. 그리고 조직이 취약해서 좀 그 마찰만 하면 성관계만 하면 거기서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변 요도가 탈출되면서 요도에 있는 유레스럴 미에투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성관계도 안 하는데 그리고 얘가 빨갛냐고 그것만 갖고 오실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갱년기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천여각의 흔적이 소실되면서 거기가 딱딱해지면서 밋밋해지고 그다음에 요도 입구가 돌출되면서 질 입구도 함몰되고 재발성 요로 감염이 있고 이런 모든 증상이 다 갱년기하고 관계되고 에스트로겐 부족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외음부와 질에 대한 증상하고 성기능 장애를 보면 질건조증, 성교통, 질이 따끔따끔한 거, 가려운 거, 질에 통증이 있는 거, 질에 출혈이 있는 거, 성교통에 출혈이 있는 거 다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호트 조사를 했더니 서양 여성에서는 45세 63%가 이런 증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폐경기 여성의 49%가 질건조증과 성교통 그리고 외음부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 정도의 여성이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부 요로의 기능과 도대체 생식기와 왜 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느냐 그걸 검사를 했더니 태생학적으로 엠브리오닉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되기 전에 엠브리오일 때 같은 유로제니탈 사이너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 생식기하고 하부 요로가 만들어져요. 이게 같은 오리진인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같은 거죠. 이게 유로제니탈 사이너스가 같은 오리진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했을 때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요로계 그다음에 생식계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이 비뇨생식기 부비동에서 공동의 배합 기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왜 다른 증상인데 원인이 같은지.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은 폐경기 전 기간에 하부 요로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폐경기 후에 이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에 배뇨장애, 절박뇨, 빈뇨, 야간뇨, 요실금, 그다음에 재발성, 방광염 이런 증상도 갱년기가 오면서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 성관계도 안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방광염이 생기지?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염증이라고 붙긴 했지만 원인은 에스트로겐 부족인 거죠. 폐경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혹시 성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다 갈 수도 있지만 에스트로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광 문제만 아니라 산부인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산부인과에 진료 오기를 더 권합니다. 그러면 이런 GSM이 있을 때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봤더니 일단은 친밀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성관계만 하면 아프니까 여성이 일단 위축돼요. 여성이 성관계를 안 해주니까 남성도 또한 똑같이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부인이 안 해주면 남편도 같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성욕 저하가 여성에서는 64%. 관계를 하면 아픈데 하고 싶겠어요? 여성이 안 해주니까 남편도 같이 성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적인 활동, 성관계를 피하게 되고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계속 소변 때문에 깨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삶의 즐거움 이런 것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GSM을 치료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GSM을 치료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에스트로겐 부족이 가장 많은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줘야겠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호르몬 보충 요법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쓰게 됩니다. 에스트로겐만 쓰거나 혹은 자궁이 있을 경우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음의 질형 증상, 외음부나 질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성의 10에서 15%에서는 이렇게 써도 질 증상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유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추가로 저용량 질 에스트로겐, 질에다가 따로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 치료는 성욕 감소를 포함한 성기능의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보충해서 그러니까 질의 촉촉함과 그리고 이런 탄력이나 이런 거 좋아지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성욕 감소나 성기능 장애, 오르가즘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썸이라고 하는 지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을 쓸 수 없는 여성이에요. 예를 들어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경우 쓸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유방암 걸린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유방암 때 그 수술 후에 랄록시펜과 타목시펜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질의 에스트로겐 작용에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오스페미펜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중등도나 중증 성교통을 위해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수입을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 오스페미펜을 60mg 매일 경구로 했을 때 질성숙지수, 질의 폐하, 질곤조증, 성교통이 개선된다고 해요.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제독시펜과 에스트로겐 컨주게이트인데 폐경기 후에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를 해서 바제독시펜과 컨주게이트 에스트로겐 조합을 했더니 임상적인 이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때 혈관 운동, 외음질 증상을 완화하고 골 손실을 예방하는 동시에 자궁내막과 유방암에 안전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돼 있고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외음질 증상, 성교통을 개선했다고 하고 바제독시펜 단독으로는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바제독시펜으로는 듀아비보가 있는데 지금 한동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체제를 빨리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전신요법으로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국소적으로 외음부나 뭐 요도에만 작용하는 국소 치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소적으로 비호르몬 치료가 있는데 노스 아메리칸 메노포즈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여성을 위해서 1차 치료에 성교할 때 윤활유 그리고 장시간 지속되는 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위축성 조직의 마찰과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성교 중에 윤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질 보습제는 질 성숙 지수를 향상시키진 않지만 질의 폐하를 낮추기 때문에 염증이 좀 덜 생기는 경향이 있고 최근 2가지 연구를 했더니 질의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한 보습제를 했더니 에스트로겐만큼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대안으로 지금 간주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질 보습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누군가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활제나 보습제를 썼는데 안 될 경우 질에 에스트로겐 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 원인이 에스트로겐 부족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되지만 전신요법을 쓸 수 없을 때 질에다가 국소요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고 갱년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비뇨생식기 증상만 유일하게 있다. 그것만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국소적으로 질 에스트로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용했을 때 비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될 경우 이런 GSM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뭐 배뇨장애, 요절박, 빈뇨, 야간탄뇨, 그다음에 요실금, 그다음에 방광염과 같은 하부 여러 개 증상의 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된다. 뭐 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될 때 이렇게 국소적으로 질에다가 에스트로겐 질정이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질의 폐하를 감소시키고 질의 유산균수를 증가시키고 질이나 요도에 어떤 유리한 변화를 일으키고 질 전체 점막의 개선과 소변 배양했을 때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결과를 좋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코크란 리뷰에서 저용량 질 에스트로겐 사용과 관련된 정맥 혈전 색전증의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색전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GSM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에서 안전하지만 아직 진단이 되지 않은 어떤 질출혈이나 자궁출혈이 있을 때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GSM이 있는데 질출혈이 있다 그러면 먼저 산부인과 가서 암인지 아닌지 룰아웃 한 다음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의존성 신생물인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 여성에서도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이걸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아직 논란이 있어서 쓰는 것은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거나 이것도 저것도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좀 치료를 잘하고 싶다. 이럴 때 질 레이저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질 레이저 종류입니다. 여러분의 맞는 체질에 맞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레이저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결론을 보면 갱년기나 폐경기 이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의 여성은 자기의 노화의 일부로 생각해서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늙는 거지 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참고 그냥 이를 악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료가 생각보다 쉬운데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암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히 호르몬약도 잘 꺼리고 하지만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88 복상사 해야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질 에스트로겐은 외음부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절박뇨, 빈뇨, 야간뇨 이런 여러 가지 요로의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산부인과에 찾아오셔서 의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호르몬 보습제, 호르몬이 부작용이 있다.
나는 절대로 호르몬을 쓰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나는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때문에 호르몬 약을 쓸 수 없다. 이럴 때 이렇게 비호르몬 보습제는 경미한 위축에는 도움이 되고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신생물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치료를 골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비뇨생식계 증상은 꼭 치료를 하십시오. 이것은 폐경 때 낮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뇨 생식기 증상은 한 번 생기면 계속 만성적으로 그리고 거의 자발적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파트너와의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싶으시면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갱년기고 방광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질염도 자꾸 생겨요. 그럴 때 나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더니 GSM이라고 하죠. 갱년기에 생기는 비뇨생식계 이런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치료법을 알 수 있겠죠. 빨리 와서 얼른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이었습니다.